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에서 신차 나올 때마다 호평을 많이 하니까 좀 불만스럽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향후 3년 안에 국산차의 위상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3년 안에 현대기아차, 국산차라고 해봤자 현대기아차 외에 현대기아차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양산차, 대중차 브랜드에서 가장 상품성이 뛰어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로 브랜드 밸류가 몰라보게 올라갈 겁니다. 과거 토요타에 준하는 토요타를 능가하거나 토요타를 압도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 토요타가 상승세를 이루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품질력을 인정받으면서 최고의 대중차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던 그 분위기가 아마 3년 안에 현대기아차에서도 재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는요, 대략적으로 2003년, 2004년도 삼성 LG가 포텐을 터뜨리면서 가전업계 황제로 성장을 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전이 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했는가? 거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를 쌀알이라고 해서 삼성에서는 전략적으로 고 이건희 회장께서 주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낸드 플래시 관련된 배터리 관련해서도 K 배터리가 이 휴대기기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전업계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특히 가장 20년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영원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일본 가전업계를 따라가는 건 물론이고 한때 일본의 전자회사의 순이익을 다 합친 그 규모보다도 크게 삼성이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디지털 컨버전스가 새롭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키워드가 됐기 때문입니다. 컨버전스, 융합.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한국인처럼 융합사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라는 거는요, 다양한 지능지수라든지 그 외 사고의 폭,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가 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두뇌 자체가 멀티코어, 스레드가 정말 여러 개입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셔서 음식 주문하실 때 5명, 6명이서 다른 메뉴를 한번 웨이트레스 이 직원들에게 한번 주문해 보십시오. 멘붕 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주문 받으면서 멘붕 와요. 그래서 잠깐만요. 한 사람씩 오더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각각 다른 디시들이 요리사에게 전달이 되면 요리사도 멘붕이 옵니다. 저희가 한 15명 정도 단체형으로 유럽에서 펍에서 디시 메뉴를 15개를 시켰는데 요리사가 진짜 주문받는 사람도 그렇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전체 요리가 나오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4명, 5명이서 각각 다 다른 메뉴를 주문을 해도요. 이걸 동시에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실행을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메뉴를 얘기를 해도 지금 키오스크가 대중화되어 있어서 직접 주문을 받는 곳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만 주문받는 사람도 대충 듣는 것 같은데 디테일을 거의 놓치지 않습니다. 틀려봐야 음료 종류 하나 정도 이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이 명석하고 멀티태스킹에 능한 이런 능력을 보면 경악을 합니다. 우와, 진짜 한국인들 대단하다. 자, 근데 전기전자가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컨버전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특성들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단일기기, 뭐 디지털 카메라면 디지털 카메라, 전화기면 전화기, 또 DAP면 DAP, 음악 재생기, 뭐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장치로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장치에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복합기기들의 구성으로 여러 개의 기기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컨버전스가 유행이라니까 이제 전기전자 회사들이 이런 제품들을 앞다퉈 냈는데 대한민국 전자회사에서 내는 제품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멀티태스킹을 잘하지만 이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그 명석한 두뇌로 만들어서 펌웨어든 기계적인 성능이든 구현을 해놓은 제품들을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스마트 TV를 봤는데 이건 생전 처음 보는 기능들이 거기에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사실 애플이 주도를 했는데 삼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빠르게 따라와서 갤럭시 S, 노트 이런 것들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새로운 장르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거야? 메이드 인 코리아? 우와! 스마트 가전, 냉장고, 세탁기들도 써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생각도 못했던 단일 기기에서 단순히 빨래만 잘하고 단일 기기에서 단순히 음식 보관만 잘하던 이런 가전들이 스마트 커넥티비티와 연결이 되면서 기존에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능들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능들이 조화가 잘 돼 있어요.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니 해외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제품들은 진짜 이건 매직 아니야? 지금 자동차 순서가 왔습니다. 자동차가 가전제품에 비해서 조금 스타트가 늦었던 이유는 이 컨버전스라는 이 영역으로 자동차가 들어와서 비로소 전기전자 영역이 확대가 되는데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자동차에 워낙 기계장치가 많았기 때문에요. 이동수단이잖아요. 다른 소비재와 달리 사람을 싣고 짐을 싣고 움직입니다. 빠르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치로 지배가 되었던 시장이었어요. 당연히 130년 전부터 자동차 만들었던 유럽, 그리고 유럽보다 뭐 한 10년 정도 불과 늦었지만 역시 무관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미국,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기회를 잡고 빠르게 기술과 산업 분야의 인프라를 늘려놨던 일본, 이 세 진영에서 거의 시장을 독식했단 말이죠. 1990년대 후반까지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넘어서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에 기회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기전자가 자동차에 서서히 들어오면서 품질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 2018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서서히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향후 전망이나 또 미래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퓨전 센싱이 들어가게 되고 또 전기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전기차의 전기전자 제어가 핵심, 그러면서 소프트웨어와 통합 OS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IT를 접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메커니즘에서도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성능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스펜션에서도 또 차대 구성에서도 FFT와 같은 MVH, 심지어는 동력, 성능, 연비, 효율에 대한 디테일한 조절, Continuously Variable Valve Duration 같은, 이런 영역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기계만 잘 만들면 좋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걸 전기전자로 막 20%, 30% 효율을 높이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대한민국이 제일 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나온 엔지니어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기능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걸 조율을 정말 잘해요. 왜? 머리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멀티 스레딩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두뇌 자체가 그런데 자동차에 많은 기능들이 뒤섞여 있으면 이걸 정리정돈을 잘해서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불러내고 어떻게 조율시키면서 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서 이런 컨버전스에 대한 흐름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내연차에까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신차를 보고 미국에서 신차를 보고 이런 거는 처음인데?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 와, 이 가격에 생각 못했던 기능들이 막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차에만 들어갔던 기능들이 막 대중차에 막 들어가는데 그런데 가격은 영락없는 대중차거든요. 이걸 프리미엄으로 혹은 고급 모델로 내가 얻으려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라면서 가치를 달리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는 앞선 제조사들, 유럽이나 미국, 일본 이런 제조사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으로 포지션을 바꿔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출력이 동급 모델에서 가장 높아요. 실내 공간을 비롯한 옵션 편의 장치가 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력 성능을 제어하는 효율도 우수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인 이점도 확실해요. 아이오닉 5, EV6와 같은 차, 이런 차들이 품질도 좋지만 이 차들이 판매되는 가격대에 현재 그 어떤 제조사들도,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제조사들도 그 정도 품질의 전기차를 그 가격대에 출시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MEB잖아요. MEB가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출력 낮추고 현재 모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따라 해보려고 하고 또 능가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단적인 예로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40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집계는 450만 대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전기차, 순수 배터리 전기차가 410만 대입니다. 그럼 올해는 아마 한 600만 대에서 700만 대 사이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고 내년이면 2024년이면 1000만 대를 넘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그러면서 많은 브랜드들 68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위 5개 브랜드는 그야말로 현대기아나 테슬라나 우리 못지않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에서 신차가 나오면 가져다가 아주 인수분해 개념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차종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냐면 테슬라 그리고 현대기아차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중국 입장에서 봐도 테슬라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인 특이점이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아우토빌드, 아우토자이퉁 같은 역사가 무구한 아우토자이퉁은 지금 한 70년 정도 역사가 됐고요. 아우토빌드는 1980년대 중반에 설립된 회사지만 그 규모나 권위에 있어서는 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카인드라이버 미국의 켈리 블로버. 현재 제네시스 신차가 나오면요. 이 차를 가장 가치가 높은 차로 선정을 합니다.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 G80, GV80, GV70, 특히 GV70은 이전에 프리미엄이 갖추지 못했던 그런 상품성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보여준다. BMW 독일차의 주행 감성과 렉서스의 편안함, 이것이 훌륭하게 잘 조화되어 있다. 프리미엄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건 아직까지 브랜드 밸류다. 이 얘기는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벤치마킹 기법으로 현재 현대기아차에서 2018년 이후에 나온 차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파워트레인에서의 부분에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근데 그 아쉬움도 좀 더 높은 배기량으로 좀 더 높은 출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유럽 동급의 차나 일본 동급의 차, 미국 동급의 차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에 구현되어 있는 밸런스와 가치, 그리고 편의성, 또 전기전자 제어에서 주는 만족도는요,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서 비슷하거나 유럽 브랜드보다 살짝 떨어지는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봐도 여전히 이 가격대면 이게 훌륭하구나. 뭐 더 이상 이 모델을 상품성으로 능가하는 차들은 현재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총점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선정을 해놓고 저희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훌륭합니다. 아이오닉 5 최고입니다. EV6, 와, 이거는 뭐 제네시스 GV70, 또 GV70 일렉트리파이드, 이건 제네시스 가장 가치가 높습니다. 라고 점수를 최종적으로 해놓으면 비슷한 기법으로 평가를 하는 업체들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네, 뭐, 조금 이건 의외인데 하면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그래도 좋으니까 뽑는 수준인데, 제네시스가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4세대가 일렉트리파이드로 혹은 마지막 내연차로 해서 나오게 될 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프로페서 X부터 시작된 그 컨셉트카 컨버터블로 이제 낼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제 예상으로는 한 2025년 정도가 아마 나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 차는 아마 2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 이후에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 아마 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삼성, LG가 2004년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가전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고 최고의 브랜드로 빠르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2026년, 2027년 늦으면 저는 한 2026년 정도로 보는데 이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모터스 그룹의 EV 이 부분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은 빠르게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뭐 현대 기아의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아직 멀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나는 인정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해결할 문제고 상품성이 좋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재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뭐 저희는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시되, 조금 이제 권유해 드리는 건 편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과거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했던, 또 과거의 레거시들, 유럽, 특히 독일, 이런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그런 브랜드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유지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이제 상품 대 상품, 그리고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그 차가 담고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 번쯤은 해보시게 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저절로 보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 좋은 얘기 하시거나 뭐 욕하신다고 해도 저희가 서운할 건 없어요. 뭐 전혀 감정적인 동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에 제가 이제 사실 저는 특정 브랜드의 바는 아니었는데 자동차 바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는데, 누가 저보고 벤츠바, BMW 바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벤츠바, BMW 바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단정을 하신다고 해서 뭐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벤츠, BMW가 워낙 좋은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브랜드가 담고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2016년, 2017년까지는 현대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2018년부터 좋은 차를 만들어냈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너 현대바야 이러면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날 뭘로 보고. 지금은 제가 현대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대에 그렇게 막 매료돼가지고 현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 현대바야? 현대를 왜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적어도 기분은 안 상합니다. 왜? 좋은 차를 만들어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통해서 기술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라면 설사 그 브랜드에 왜 이렇게 과도하게 호응을 하고 호평을 해라는 오해를 받아도 자존심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기아빠야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맞아 라고 인정을 하면서 기분 상해하지 않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에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요거 뭐 그대로 박제하셔가지고 3년 후에 그렇게 안 됐잖아 하고 저에게 손가락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흐름이 그런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국산차는 출시되면 이런 차를 이 가격에 만들어내네? 이건 뭐 단순히 쓸만한 정도가 아니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가격대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상품성과 기능들과 심지어 그 많은 기능들이 정말 쓰기 좋게 훌륭하게 구현이 되어 있네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감탄하게 합니다. 이런 제조사들은 주목을 받습니다. 성장합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런 자동차 회사가 계속 위기 없이 잘 성장해 왔고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건 전체 대한민국을 놓고 봐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를 넘어서 이제 자동차가 사실 전기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 산업이 매출로는 전 세계 GDP의 2%밖에 안 되는데 관련 유사 산업군까지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한 12%에서 13%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요. 독일처럼 자동차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거의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일 브랜드와 같은 걸출한 국산 브랜드 완성차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되면 15%를 넘어 한 20%까지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앞으로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대가 되고 전기전자 영역에서 이제 자율주행까지 확대가 되면 아마 25%, 30%까지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는 주거 공간이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저희가 국산차 관련해서 호평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벤치마킹 기법을 통해서 볼 때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차차 이런 인식들을 한번 바꿔 나가시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